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지금 서울시 해설을 방금 끝내고 지금 지방직 해설을 하려고 지금 이제 강의실에 서 있습니다. 그 지방직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총평 뭐 요거 먼저 좀 해보면 좀 이제 한국사는 지금 기조 자체가 좀 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공무원 시험에서 매우 지엽적인 것들을 물어보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곳곳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렵게 내려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한국사 시험인데 좀 많이 정제되어서 출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19년 지방직 9급 문제도 쉬웠다. 뭐 이게 총평입니다. 그리고 합격 컷은 서울시와 비슷하게 한 90점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5점 정도가 적정한 점수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90점 정도만 얻더라도 좀 뭔가 이렇게 뭐 그것 한국사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 점수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가르치는 사람 마음 같아서는 95점,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또 막상 또 실전에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또 헷갈리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 90점 정도의 커트라인을 유지했다면 90점 정도를 유지했다면 뭐 좀 어느 정도 학습 성취도는 좀 완성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좀 총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감독님 다시 한번 여기도 비춰주시죠. 지금 여기 선사부터 현대까지 지금 이렇게 좀 단원을 좀 써놨는데 이거는 좀 문제의 숫자를 좀 확인을 좀 같이 문제를 풀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방향타 역할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문항수도 좀 비중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해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6월 15일 지방직 9급 A책형으로 준비했습니다. 1번서부터 보자. 지금 뭐 급하게 치느라고 지금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막 자료가 지금 올라오기도 전에 이걸 막 타이핑을 막 해서 보내가지고 지금 하느라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간 싸움이라서 이게 올리는 게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 나라의 혼인 풍속의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면 서로 혼인을 정하고 신랑 집에서는 그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는다. 이게 뭐예요? 민며느리 제도네요. 민며느리 제도면 지금 국가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옥조죠. 은력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나라에서 대회를 열어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영구라고 한대요. 그럼 부여죠. 그럼 가는 영고 나는 부여. 철기시대 여러 나라 한 문제가 출제됐네요. 자, 가부터 보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던 거는 동해입니다. 가는 옥저니까 연결이 안 되죠. 게르부 집단이 권력을 장악한 건 고구려입니다. 게르부, 전로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이게 오부적 연맹이죠. 고구려. 사출도라는 구역이 있었다. 부여를 물어보는데 사출 이게 답이네요. 그 다음에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 철기시대 국가로 좀 좁혀보면 변환이라고 할 수 있죠. 이후에 이건 가야에도 해당이 되긴 하는데 자, 그러면 3번이 정답이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우리가 고조선 철기시대 여러 나라까지는 선사 파트로 넣읍시다. 선사 파트로 선사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거 지금 오늘 문제 푸신 분은 알겠지만 구석기 신석기 문제 안 나왔죠. 유적지 그렇게 외웠는데 그죠? 제가 수업할 때 매번 뭐라고 그랬죠? 뒤쪽이 강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요. 뒤쪽. 한국사는 뒤쪽이 강해요. 뒤쪽이. 여러분들 들어본 선생님 중에서 뒤쪽이 가장 강한 선생님이 누구예요? 뒤쪽이 강해요. 뒤쪽이. 자, 2번 보겠습니다. 나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백제 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대요. 왕이 출병하여 막다가 날아오는 이걸 유살이라고 하는데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서거하였다. 고국원왕이네요. 근데 지금 고구려로 보면 고국원왕이 죽은 거죠. 지금 여기 백제 왕이라고 쓴 거 보니까 이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고구려. 고국원왕이죠. 고구려의 고국원왕입니다.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케 하였고 남거성을 통해 신라성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왜가 가득하였다. 관군이 도착하자 왜적이 퇴각하였다. 이거 기저귀가 신라에 들어왔는데 이 왕이 보병과 기병을 보내 신라에 들어온 기저귀를 벗겼다. 관계토대왕이죠. 뭐 저기 뭐야 그 연도 같은 거 제가 쓰지 말라고 그랬죠. 뭐 371년 뭐 400년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소수리망이잖아. 고공왕 다음이 소수리망 아니에요? 평양을 도읍으로 옮기고 장수왕. 관구검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의 침략을 받았던 건 동천왕이죠. 동천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천왕, 미천왕, 그 다음에 고구원왕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이 직접 말갈 병사를 거느리고 요소지방을, 이거 영양왕 때잖아요.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한 건 영양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선봉에 섰다고 그러죠.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삼국시대 삼국의 발전 정치사 문제가 나왔는데 삼국의 발전 문제치고는 굉장히 쉽습니다. 고대 정치사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3번 보죠.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왕경에 서시전과 남시전이 설치돼. 서시전과 남시전은 서시와 남시를 감독하는 곳이죠. 그렇죠? 효소왕 때 서시와 남시가 설치되고 서시전과 남시. 왕경은 경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아주, 조아주 등 고급 비단을 생산하여 당나라에 보냈다. 뭐 그랬습니다. 이거 뭐 어아주, 조아주 이런 고급 비단의 명칭을 몰라도 돼요. 왜냐면 뭐 제가 수업할 때 이랬죠.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죠. 뭐. 촌락의 토지 결수, 인구수, 소와 말의 수 등을 파악하였다. 이게 민족문서에서 우리가 봤던 거 아니에요. 통일신라. 서원경 부근의 4개 촌락을 조사한 문서죠. 12법과 이양법 등의 발달로 이게 무슨 말도 개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양법이 발달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돼 이거를 조선 후기 때 이양법을 3시간을 같이 모를 심으면서 했는데 그죠? 제가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사관하면서 조선 전후기를 어떻게 가르는가 쉬운 문제입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통일신라 경제사 문제니까 고대 경제 파트 문제라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요게 한 문제 나왔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다음 서적을 편찬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이 문제 별표 좀 쳐보세요. 이게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걸 외우려고 자꾸 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의방유치는 세종이에요.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편찬된 거죠. 이거 서울시 문제에서도 이거 들어가 있었는데 한약구음바 또 서울시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고려시대죠. 고려 고종 때입니다. 고종을 우리가 뭐 할 때 배웠죠? 무신직공기 명신 희강 고원 할 때 그 고종. 근데 이게 다 조선시대고 이것만 고려시대니까 고려라고 써도 될 것 같고 향약집성방은 세종이에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는 기역과 리을이 둘 다 세종인데 이 순서가 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럼 디귿과 그 디귿 다음에 이게 답이 이건 틀렸고 디귿이 이제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야 진짜 기역과 리을을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스톱이야.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면서 제가 머리가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항상 수업을 인과관계로 했죠. 인과관계로 했잖아요. 앞글자 따지 마라. 개연성이 있는 것이 한국사다. 인간 행위는 본질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딱 걸리면 자 한번 해봅시다. 의방유치는 백과사전이잖아요. 그럼 백과사전이 먼저 편찬됐겠어요? 이게 먼저 편찬됐겠어요? 이게 편찬된 후에 백과사전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백과사전인데. 실제로 의방유치는 자세히 들어가면 향약 집성방이 편찬된 이후
의서들을 모아 이렇게 되는 거죠. 리을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디귿 다음에 리을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니은. 4번이 답입니다. 의방 유치가 먼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지금 아직 그 답지가 아직 안 떠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이 뭐 이렇게 헷갈릴 수 뭐 이렇게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사실 좀 생각을 했으면 맞을 수 있는 건데 아깝죠. 아마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 거야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해야 되지? 주저리 막 인과관계를 떠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연결시키라는 거거든요. 그 힘을 좀 길러내야 된다는 건데 정답은 4번입니다. 조선 문화사 부분입니다. 조선 문화사. 자, 그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삼국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선덕여왕 때 첨성대가 세워졌대요? 그래요. 선덕여왕 때 세운 거잖아. 목탑 양식에 미륵사지 석탑이 건립된 거 맞고요.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 양식의 석탑이죠. 가야 출신의 우르게 의해 가야금이 신라에 전과되었다. 그러니까 전해졌다 이런 거고. 사신도가 그려진 강서대면은 돌무지 무덤이 아니죠. 사신도가 그려졌다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벽화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굴식 돌방 무덤 형태가 돼야죠. 제가 이 수업도 어지간히 했죠. 그렇죠? 돌방이 있어야 벽화를 그립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농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결혼을 해야 이혼합니다. 벽이 있어야 벽화 그립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하면서 수업하지 않았어요? 고분 문제입니다. 자, 이쪽 보면 고대 문화사예요. 고분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고대 문화사죠. 뭐 고분이 답이긴 한데 문화사 전체를 묻는 문제예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국왕의 업적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의 풍속을 흠모하여 문물과 예약이 모두 그 제도를 따랐으니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각기 다르므로 꼭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거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 여기 앞에는 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거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의관제도를 삼가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거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치부해버리는 거는 거란을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훈요 10조예요. 태조죠. 그럼 태조의 업적을 찾으라는 거예요. 상평창은 의창, 그러니까 흑창을 의창으로 바꾸고 상평창, 개경, 서경 12목의 물가조절기구를 만들었던 왕은 성종입니다. 기인 사신관이 맞아요. 사신관 제도는 맞는데 과거제 실시는 이건 광종이니까 틀렸네요. 혼인정책과 제가 태조는 정력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29명의 왕비. 그리고 왕시성을 하사해서 족적결합을 했다. 정답 3번. 광군 30만을 조직하여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이거는 뭐야? 이건 정종이죠. 태조, 해종, 정종. 그 정종.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고려 정치사 문제가 한 문제 나왔네요. 고려 정치사. 자, 요거 체크를 해놓는 거는 제가 지금 미리 이걸 이게 문제를 보고 들어오지도 못했거든요. 그냥 작업하고 그냥 들어오는 거라서 이거 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몇 문제 나왔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역 리을에 들어갈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어요. 기역은 심편제종 교장총록 의천, 임재종 보우, 강진의 백년결사 법화신앙 요새, 모구지수 심결. 이것도 또 안 해줬다고 하겠지. 근데 이거만 연결만 해봅시다. 의천, 보우, 요새. 이거밖에 없네. 그럼 이게 진울이네. 그렇죠? 3번. 고려 문화사입니다. 고려 승려 문제가 나왔어요. 고려 승려 문제.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국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제가 얼굴 좀 볼게요. 제가 이런
이 사료는 우리 수험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료 전체를 읽고 이 사료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면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길게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옛적에 관가의 노비는 아이를 낳은 지 7일 후에 입역하였는데 아이를 두고 입역하면 어린 아이에게 해로울 것이라 걱정하여 100일간 휴가를 줬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출산휴가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번 뭐 이렇게 읽어보자고. 그럼 출산휴가 줬던 왕이 누구냐? 이런 왕은 많지 않아요. 누구겠어요? 여쭤보고 누구겠어요? 세종이겠죠. 제가 이거 하면서 뭐도 했었어요. 태산요록 이거 기억나요? 나라에는 중요한 일이 많은데 여성들이 임신하고 산후조리를 하는 것이 그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서 태산요록 이 남성 중심의 조선사회에서 여성들의 어떤 그 가치, 그 다음에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마저도 챙겼던 사람이 누구냐? 사형의 판결에는 당연히 삼법법 적용하는 거 맞고 세종 같은 성분이 이걸 안 했을 리가 없죠. 주자소를 설치하여 개미자를 주조했던 건 태종이고요. 세종 때는 갑인자, 경자자 이런 게 나오죠. 진관체제 실시한 것은 세조입니다. 조선 초기 때 국방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다 세조예요. 도평이사설을 개편하여 의정부를 설치했던 것은 정종이죠. 그렇죠? 태정 할 때 그 정, 태정, 태세 할 때 그 정. 이대조. 정답은 1번. 조선 정치사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사료가 분석이 안 돼가지고 틀리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중서희가 태산요록 수업하면서 그 했던 얘기들을 그냥 잡소리라고 하니 제가 왜 잡소리를 하겠습니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죠? 9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국왕에게 황룡사 구충답을 세울 걸 건의했대요. 자장.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속오계를 지었던 건 원강이죠. 대국통으로 있으면서 계율. 이게 계율종 아니에요? 짜장이 계율종 개창하는 거잖아. 통일 이후 사회 갈등을 통합으로 이끄는 화엄사상을 강조하였다. 통일 이후 사회 갈등을 통합으로 이끄는 화엄. 이거는 원효일 수도 있고 의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효가 되면 원효도 화엄경을 통한 노력을 하거든요. 의천도 마찬가지고. 의천도 일찍 다 다지길 뭐 이런 것들이 다 원흉회통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뭐 아무튼 이거는 자장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게 선덕여왕 때인데. 일심사상을 주장하여 불교 교리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건 원효. 그럼 화엄사상이 나왔으니까 이건 그냥 의상이라고 해줘요.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승려 문제가 또 나왔네? 문화사 비중이 장난이 아니네요. 방향타 역할을 할 수, 방향타.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10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과 관련 있는 사건은 경성에는 종묘 사직 궁궐과 나머지 하여튼 이거 보자. 뭐 다 불탔다는 거야. 서울 다 불탔어. 그럼 이 서울 다 불탄 게 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서울 다 불탄 게 병자호라 아니에요? 병자호라는 인조가 뭐 남한산성으로 간 것도 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성운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운을 언제 배웠어요? 성운 이 사람들이 2차 사단 칠정 논쟁 일으켰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이게 다 선조 때겠지. 에휴. 뭐 이거 자체가 이 임진왜란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걸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둘 중에 하나를 못 찾겠다 싶으면 잘 읽어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조선 정치사 문제 한 문제 들어갑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와 남은이, 자, 남은은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정도전, 조준, 권근, 남은, 윤소종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고려 말에
급진 개혁파들이죠. 역성혁명 세력. 그와 남은이 임금을 배웠고 요동을 공격하기로 요청하였고, 그러면 이 사람 정도전이지. 밑에 읽어봐도 옳지 않은 거 하나만 찾는 건데, 그러면 1번이 정답 아니에요. 망건당에서. 이 망건당은 충선왕 때 원나라에 설치된 성리학 연구소고, 여기서 교류했던 사람은 이재현이고, 이재현의 제자가 이색이고, 이색의 제자가 정도전이에요. 그쵸? 맹자의 역성혁명론을 조선건국에 적용한 거 맞고, 한양 도성의 성문과 궁궐 등의 이름도 정도전이 지었고, 경제 문감을 저술하여 재상중심의 정치를 주장한 것도 정도전이고.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조선 정치사 한 문제 더 추가됩니다. 12번. 조약 가나 사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골라보래요. 제가 이거 이렇게 막 이러면서 계속 해준 건데,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은 쌀과 잡곡을 수출을 수입할 수 없다. 조선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은 쌀과 잡곡을 수축 수입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러니까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 제한 조치를 안 걸어놨으니까. 일본 국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럼 항세, 선박관세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야? 가는 조일 통상장정. 우리가 삼무라고 배웠던 거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조일 무역규칙이라고 나오는 거죠. 1876년 7월에 체결된 거죠. 1876년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체결된 겁니다. 나를 한번 보죠.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세관을 통과할 때는 세칙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다. 자, 이 관세가 이제 납부되는 거예요. 조선 정부가 쌀 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1개월 전에 일본 영사 방공령 유관세. 그럼 조일통상장정 개정. (1883년) 요 사이의 경제 상황. 메가타 재정고문이 화폐정리 사업을 시도했다. 화폐정리 사업 한 거라고 봅시다. 1905년. 해상공국 폐지 등을 주장한 정변이 1884년. 갑신정변이죠. 양화진의 청국인 상점을 허용하는, 이게 뭔데? 이게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죠. 이게 정답이네. (1882년) 함경도 방공령 사건으로 일본과 외교. 함경도 방공령 사건이 1889년에 처음 1899년에 처음 시작이 되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써요? 1889년에 그리고 방공령이 1894년까지 방공령이 선포가 되죠. 이건 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이 조일통상장정 개정에서 방공령 규정이 삽입되면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후에.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경제사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조약과 관련된 것이 정치사, 경제사에 다 걸리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경제사 문제입니다. 좋네요. 근데 경제사 문제 아주 좋습니다. 13번.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한제국 1897년 10월 이후에 대한제국이 그렇죠?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까지 시위대와 진위대를 증강했다. 이건 광무개혁의 내용이고, 독립신문 창간을 좀, 이건 이럴 수가 없죠. 독립신문 자체가 1896년에 창간된 거니까 이건 독립협회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독립신문이. 에휴. 물론 독립신문의 창간에 재정 지원이 있긴 했어요, 정부에. 근데 이때는 대한제국이 아니고 조선 정부가 지원한 거죠. 특히 이 시기가 아간파천 시기거든요.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있으면서 이거 지원이 일어난 거죠.
화폐제도의 개혁. 이 화폐제도의 개혁도 열심히 추진돼요. 그래서 근본이 화폐제도 이런 거 시도하죠. 황실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의 기능은 당연히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대한제국 시기 때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면서 이 황제의 권한은 어떻게 돼요? 강화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황실재정은 확충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근데 정치사 문제 하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조선 후기 서학과 관련된, 조선 후기 서학은 천주교죠. 천주교와 관련된 거 묻는 겁니다.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아왔죠.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기해박해가 아니고 제가 신신기병병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신기병병, 신신기병병. 이거는 신해잖아요. 그렇죠? 진산 사건은. 안정복이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학문답 천학고 저술한 거 맞고,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 신부님이 당진 솔매 마을에서 포교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사건, 그게 바로 병호박해죠. 정답은 2번. 이거는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우리 해커스 교재 단원 편제로 보면 조선 후기 사회사예요. 천주교가.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땐 정치사에서 그냥 다뤘는데 조선 후기 사회사입니다. 이거 사회사 문제로 들어야 돼. 사회사. 15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조직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죠. 자, 강령이 나왔어요. 근데 건국 시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건국 강령이네. 그럼 중서기가 건국 강령 발표한 단체 뭐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충칭에서 임정이 발표했죠. 이게 삼균주의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화북지역에 조선 독립동맹이 하나 있죠. 여기서도 건국강령이 발표됐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 두 개의 단체를 합치고자 조선 건국 동맹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도 건국강령이 발표돼요. 그럼 좀 해봅시다. 여기는 지금 임정은 김구가 주도했었고 조선독립동맹은 김두봉이 주도했던 거죠. 그 다음에 조선건국동맹은 여운형이 주도했던 단체예요. 자, 안 떠오를까봐 일단 이름까지 다 써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죠. 건국시기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계의 균등생활이래. 균등. 근데 이 균등생활은 뭐 삼균주의 이러고 뭐 소개를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세계가 다 이 국민 각계의 균등은 보장하고 있거든요. 뭐 사료를 외우지 못하는 이상. 생활 확보 및 민족 전체의 발전 그리고 국가를 건립 보유함과 연한 관계를 갖는다. 밀접한 이 연결고리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경제 정책을 집행한다. 규모가 큰 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 뭐 이렇게 쭉 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임정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했던 게 이 세 개 단체 중에 있나요? 없죠. 이거 그냥 대한민국 정부 아니에요? 임시정부도 아니고.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부통령이 국무총리라고 해야죠. 국무총리가 이동이었죠. 자유시참배를 겪고 러시아 적군에게 무장해제를, 이건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서일이 총재로 있었던 독립군 부대죠.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좌우합작위원회는 여운형,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김규식 이런 분들이 만든 건데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한 게 이 단체 중에 있어요? 이거요? 아니죠. 이건 건준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세 개를 왜 넣으면 이게 건국강령을 발표한 단체가 이 세 개인데 지금 여기서 이 세 개, 네 개인데 설명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건국강령이라고만 잡아내면. 4번이 정답입니다. 일제시대 정치사 문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네요. 자, 16번. 다음 선언문의 강령에 따라 활동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읽지 않겠습니다. 조선혁명선언인데 신채호가 썼던 거죠. 그럼 조선혁명선언을 골자로 해서 유지됐던 단체, 활동한 단체는 의열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 때 꼭 이상하게 선생님, 의열단이 어차피 민족혁명당 되는 거고 어차피 민족혁명당이 조선의용되고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군 아니에요? 다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걸 뭐하러 나눕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열단을 물어보면 의열단만 답해줘야 돼요. 임시정부 활동의 활기를, 그럼 이거 김원봉 아니야, 그죠? 임시정부의 활동을 불어넣는데 조선의용대가 합류된 게 임시정부의 활기를 불어넣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의열단만 찾으셔야 된다. 의열단만. 임시정부 활동이 또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뭐 합류된 것도 아니에요. 임시정부 활동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결사한 거는 어떻게 보면 뭐 한인 애국단이라고 봐야죠. 한인 애국단. 그죠? 1931년에 청산리 지역에서 일본군과 접전을 벌여 대승을 얻다. 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도 있고, 그 다음에 북로군 정서군,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군도 있고. 뭐 이건 아니에요. 이건 다 거리가 멀어. 의열단이 이렇게 하진 않았으니까.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과 함께 이거죠. 이 단체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의열단이 중심이 되어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하고자 만든 것. 그게 1935년 민족혁명당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네, 답이죠. 중국 관내의 모든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하고자 만든 것. 의열단이 중심이 돼서 민족혁명당. 4. 원산에서 일본인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총파업을 일으킨. 원산 총파업인데 이거는 뭐 의열단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1929년에 일어났는데 원산 총파업이.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사인데 일제시대 부분에서 이건 의열단을 묻는 거니까 정치사 쪽으로 가면 됩니다. 17번 볼게요. 이 문제도 이 문제도 이게 문제 푸시는 분들은 좀 까다로우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 신고산이 우르르 화뭉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 뜯고요. 신고산이 우르르 화뭉차 가는 소리에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엾어 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정신대 나왔어. 그러면 정신대 근무령이 여자 정신대 근무령이요. 이거 분석하는 거 좀 보세요. 이게 44년에 나오죠. 그럼 여기서 지원병은 지원병0이 처음에 나온 게 38년이고 이게 안 되니까 학도 지원병이 나오잖아요. 학도 지원병령은 44년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정신대가 나온 거니까 이 작품을 좀 보면 여기서 여자정신대 근무령이 나오고 나서 이 작품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지원병에는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지원 대상에. 그죠? 학도 지원병이 아니라서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징병제에 따라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뭐가? 기억이? 징병제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거죠. 44년에. 국민징용령에 근거한 조직이 아니고 여자 정신대 급무령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국민징용령은 39년에 나오는 거예요. 이 답을 3번으로 다 골랐을 거야 아마. 안 봐도 비디오야. 공출과는 관련이 없고 공출은 물자가 가져가는 거고 이건 인적자원 수탈하는 거니까 관련이 없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식민지 경제 침탈과 관련돼 있으니까 일제시대의 이 경제사로 한번 넣어봅시다. 경제사.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밑줄 친 이때 제2왕 국왕대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 이때 거두어 들인 돈을 스스로 내는 돈 이라는 뜻에서 원납전. 원납전이 뭐 할 때 한 거죠? 경복궁 중건사업 할 때 한 거죠. 근데 제가 이것도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낼 때 뭐 원망하면서 낸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뭐예요? 고종이네요. 흥선대원군. 세안도가 제작된 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건 김정호니까. 그렇죠? 아니 저기 뭐야 김정희니까 멍청이었지. 김정희죠.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이건 철종 때잖아요. 삼군 이게 답이지 않냐? 흥선대원군? 비변사 당상들이 중요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거 비변사 없애잖아요. 흥선대원군이. 정답은 3번. 근대 정치사입니다. 선생님 삼수병이 뭡니까? 훈련도감이요. 포수, 사수, 살수. 그래서 실제로 흥선대원군이 서양과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면서 뭐 수군도 강화시키고 중앙군도 강화시키고 군대를 강화시키죠. 왜냐하면 통상수교 거부를 하면 쳐들어오니까 이걸 막으려면 군대를 강화시켜야죠. 19번. 다음 법령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 이게 뭐예요? 농지 개혁법이죠. (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어서 이것이 시행된 거는 50년 3월에 시행이 되죠.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여기서 토지개혁이라고 안 하고 농지라는 말을 쓰는 거면 비경지나 임야는 다 제외되는 거예요. 임야도 포함되었다. 이건 틀렸죠. 신항공사가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재헌국회에서 법령을 제정해서 한 거죠. 이건 미 군정 시기 때 있었던 거 아니에요? 46년 2월에 만들어서 이게 48년 3월에 중앙토지행정처로 바뀌고 이 중앙토지행정처에서 가지고 있던 귀속재산 중 토지가 다 뭐 한 거예요? 이게 이승만 정부에게 가서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도 하고 나중에 귀속재산처리법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 미 군정 시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분배받은 농민은 평년 생산량의 30%. 이걸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이걸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거죠. 평균 생산량의 한 30% 정도 된다. 그러면 30%면 실제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1.5배 정도 돼. 1.5배. 그러니까 땅값이 1.5배니까 이거 쪼개면 이 정도 된다고. 그래서 분배받은 농민은 평년 생산량의 30%를 내면 3, 5, 15 이렇게 된다. 정답은 4번. 농지개혁법입니다. 현대 경제사 문제로 봐야 돼요. 농지개혁법은. 저는 수업할 때 정치사에서 주로 이 문제까지 다 다뤄드리는데 편제로 보면 현대 경제사 파트입니다. 20번. 다음은 1960년대 어느 일간지에 실린 사설이래요. 이 파병이 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럼 뭐였어요? 베트남 파병이겠죠. 파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래요. 발췌개헌안 통과. 발췌개헌안은 52년에 된 건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1차 개헌안이에요? 관련 없고 66년에 브라운 각서에 영향을 주죠. 우리나라가 전투병 파병하면 AID 차관도 많이 제공해주고 군대에서 필요한 물품을 이왕이면 한국 기업 걸 사용해 주겠다. 뭐 이런 거.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추진하는데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AID 차관 확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50년 1월 에치슨 선언. 이게 에치슨 선언보다도 이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치슨 선언과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빠질 때 근데 만약에 비상시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원조해 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나고 체결된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고 이거는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은 6.25 전쟁 전에 체결된 거거든요. 정답은 니은티그 3번이 정답입니다. 현대 정치사 문제입니다. 칠판 좀 보시죠. 느낌이 어떠세요? 와장창이죠. 와장창.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문제. 근현대사만 8문제. 근현대사만 8문제 나왔습니다. 근현대사만.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죠.
뒤쪽 파트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국 승부처다. 변함없이 지금 이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시험을 봐서 답을 체크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또 도전하시려면 방법 좀 잘, 방향타 역할을 잘 해가지고 방향 잘 잡으셔야 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들께서도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특히 보면 문화사 파트 비중이 꽤 되죠. 네 문제나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쉽다고 해서 뭐 문화사 파트는 안 나오겠지? 이런 예상은, 섣부른 예상은 안 됩니다. 자, 수험 본 우리 수험생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많은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실제로 그런 위로들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시험에 그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시험 점수가 안 좋아서 다시 재도전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저는 계속 해커스에서 한국사를 수업하면서 있겠습니다. 이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